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양치질 후에 구강세정제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툼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나서 바로 구강세정제를 쓰면 안 좋다던데 그게 사실이 맞나요? 일단 그 내용이 치약 교과서에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치약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구강세정제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치약의 거품이 나게 하는 계면활성제 성분과 구강세정제를 이루는 성분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구강세정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소도 침착되고 구강세정제의 효과도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구강소독 제조 같은 것들은 치약 성분과 직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양치질을 했다면 구강세정제를 또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맞기는 한데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은 아니죠. 내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양치질을 하고 나서 마트에 파는 구강세정제를 써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내가 궁금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글 제품을 파는 어떤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구강세정제를 칫솔질 후에 사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양치질 후에 구강세정제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구강세정제 설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고 식사 후 또는 구강을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양치질 후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같은 회사의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여기는 칫솔질을 한 후에 구강세정제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각각의 회사에 문의를 해본 것은 아니라서 각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양치질 직후에 구강세정제를 써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은 그런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강세정제로 퉁치지만 사실은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 다른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치과에서 구강세정용으로 사용되는 소독약은 클로렉시딘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클로렉시딘이 포함된 구강세정제는 양치질 직후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구강세정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제품과 CPC라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가장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물질들을 베이스로 한 제품도 있지만 보통은 이 둘 중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CPC라는 물질이 들어간 구강세정제도 양치질 직후에 쓰면 안 됩니다. 반면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제품의 경우는 CPC가 들어있지 않은 에센셜 오일 계열의 구강세정제였기 때문에 양치질 후 사용해도 무방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보여드렸던 제품의 경우는 CPC가 들어있는 구강세정제였기 때문에 사용 방법 안내에 칫솔질 후 써도 된다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같은 회사의 어린이용 제품은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CPC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칫솔질 후에 쓰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CPC가 들어있는 제품은 양치질 후에 써도 된다는 말이 설명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CPC나 클로렉시딘이 나쁜 성분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양치질 직후에 쓰면 착색이 좀 될 수 있다, 그게 단점 중 한 가지인 물질인 것 뿐입니다. 그럼 저런 물질이 들어간 구강세정제는 양치질 하고 나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이 없는 치약도 있고 치약에 든 계면활성제 성분 중에서 저런 성분과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치약을 쓰는 분이라면 양치질 후에 구강세정제를 바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과 구강세정제의 조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저런 물질과 반응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착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입안에 치약이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질을 했는데 입안에 치약 성분이 안 남아있다, 그럼 또 상관없는 겁니다. 양치 후에 반복적으로 입을 헹군다든지 양치 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치약 성분도 문제가 될 정도로는 입안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아무 가글액을 쓰셔도, 심지어 계면활성제를 만나서 착색을 일으키는 것을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성분 배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제품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제품도 그런 식의 주의사항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니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시키는 대로 안 썼다고 해서 막 심하게 착색이 된다거나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걸 마트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가가 안 났겠죠. 일단 허가가 났고 약국이 아니라 마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쓰려고 하는 구강세정제의 사용 방법 같은 것을 봤을 때 양치질 후에 써도 된다고 되어 있거나 칫솔질 후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영상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구강세정제를 사용한 후 물로 입을 다시 헹궈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구강세정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입안에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지 않고 그냥 뱉고 끝내면 됩니다. 다만 맛이 너무 독하다거나 바로 뭘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로 씻어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물로 씻어내게 되면 그만큼 지속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씻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가글액의 성분 중에는 치약과 반응을 하는 것이 있어서 양치 직후에 가글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 후 입을 여러 번 물로 헹구거나 양치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입안에 치약 성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CPC나 클로렉시딘과 같이 치약 성분과 반응을 하는 성분이 있는 구강세정제가 아니라면 양치 직후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